다선의 국회 부의장 김영주 의원이 하위 20%를 통보받고 탈당했다는 소식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이 하위 10% 통보를 받았다라고 조금 전 밝혔습니다. 기자회견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은 아시다시피 강북 지역에서 지난 선거, 지지난 선거에서 매우 높은 득표율로 당선이 됐고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강한 반명, 비명계로 분류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관리와 의정활동을 매우 잘한 의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용진 의원에게도 하위 10%가 통보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민주당에 과연 이 하위 20% 선정 기준이 과연 공정한가에 대한 논란은 불붙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뉴스 속보 확인해 주셔서 계속 자막으로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박용진 의원은 저희가 모를 수 없는 사람이죠. 돌직구 멤버이기도 한데 그걸 차치하고 객관적으로 논평을 부탁드리면 박용진 의원이 하위 10%다?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할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볼 땐 민주당에서 제일 의정활동 잘하는 사람이 박용진 의원 아니에요? 근데 박용진 의원 특징이 뭐냐면 일단은 지도부에서 쓴소리 하죠. 그러면서 자기 지역 활동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지역구 내에서도 상당히 좀 평이 좋고 뭐 상임위랄지 의정활동이랄지 이런 거에 있어서도 뭐 입법 발의랄지 이런 것에서 상당히 아주 우수한 의원으로 다 알려져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저게 어떻게 박용진 의원에게 하위 10%가 갔을까? 저건 뭐 아주 뭐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김영주 의원 얘기도 하고 있고 우리 박용진 의원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위 10%, 20% 기준이 뭘까?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에서 굉장히 힘들 때 옹호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기준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위 20% 김영주 의원 예를 들어볼까요? 물론 박용진 의원도 똑같죠. 아니면 하위 20%면 본인이 잘못해서 하위 20% 돼가지고 결국 컷오프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제 경선을 해도 뭐 별 가능성이 없으니까 저렇게 탈당하고 반발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일부는 그 의견이 좀 맞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 하위 20%, 10% 기준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정량 평가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뭐 지역구 활동이랄지 상임위 활동이랄지 입법 발의랄지 아니면 뭐 본회의 참석이랄지 이런 걸 전부 다 점수화해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재명 대표 기준을 한번 해보죠. 이재명 대표가 지역구 활동 얼마나 했었나요? 예. 맨 수사받고 재판만이라고 하나도 안 했잖아요. 이재명 의원은 개항을 지역 활동을 얼마나 했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 상임위 참석 얼마나 했습니까? 가장 불출석을 많이 한 사람이 이재명 대표일 거예요. 그리고 입법 발의는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정량 평가를 한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하위 20% 대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더블 잣대를 우리가 더블 스탠드라고 하잖아요. 이중 잣대를 하다 보니까 저런 전혀 승복할 수 없는 사람이 나오면서 이제 탈당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과 좀 비교를 한번 해보면 이제까지 반발하는 중진 하나도 없었잖아요. 예. 김성태 의원 하나 있었어요. 전 의원이죠. 근데 그 부분도 결국 이제 승복을 다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공천에서 좀 억울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얼마나 공정성이 있고 당사자가 승복할 수 있는 기준, 잣대를 들이대느냐 이에 관한 문제거든요. 근데 계속적으로 국회의원 의원회관 818호 이재명 대표실에서 계속 뭐 밀시회의를 한다. 경기도 팀이 있어서 거기서 뭐 여론조사를 한다. 또 어느 지역구 여러 곳에서는 아예 현역을 배제한 채 1, 2위 수위를 달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 배제하고 3, 4위 갖고 하는데 3, 2, 4위가 다 친명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거 민주당 공천이 지금 난장판이 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박성규 차관님, 박용진 의원의 지역에는 아시다시피 친명 정봉주 전 의원이 도전장을 내민 상황이고요. 정봉주 전 의원은 최근 공천 면접장에서 등에서 박용진 의원을 향해 당을 공격한 사람이다. 당 대표를 안 지킨 사람이 등이다. 라면서 민주당 정체성에 맞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식의 노골적인 공격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박 의원에게 통보된 하위 10%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아시다시피 박 의원은 민주당에서 유치원 3법 등 이른바 여러 가지 의정활동과 입법활동으로 주목을 받았던 의원인데요. 박용진 의원 자르려고 내가 왔다 하고 정봉주 전 의원이 선언을 했었죠. 예. 아주 대놓고. 그것도 정봉주 전 의원은 아주 불미스러운 일로 성추행과 관련됐던 불미스러운 일로 법적인 판단까지 받았던 그런 안 좋은 이력을 가지고 있는 정봉주 전 의원이 박용진 의원
지역구로 가서 그렇게 강하게 예. 선언을 했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도 좀 오늘 놀랐는데 박용진 의원이 10%라고 하는 건 저한테 충격이죠. 왜냐하면은 다 알아요. 민주당 내부에서 저 평가를 한 사람들 제외하고는 박용진 의원이 그래도 그 내에서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었고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의 방탄과 관련해서 이재명 심부름꾼 문제에 왜 당이 나서서 방탄을 하느냐. 박용진 의원이 이렇게 비판한 바 있고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의혹과 관련해서도 탈당을 수용해 준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에 대해서 박용진 의원은 김남국의 무책임한 탈당, 민주당이 무슨 회전문이냐, 화가 난다라며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기도 했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박용진 의원은 적어도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려고 노력했던 의원이거든요. 국민의 시선을 두려워했던 예. 그런 의원이었고 중요한 계기마다 자기 목소리를 내는 그런 의원이어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박용진 의원 같은 저런 친구들이 대한민국 정치의 자산이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야를 막론하고 자기가 있는 조직이 바로 갈 수 있도록 견제도 해주고 그리고 바로 갈 수 있도록 방향도 제시해주는 저 역할이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인데 예. 제가 오늘 볼 때 10%는 그런 과정에서 박힌 미운 털이라고밖에 제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렇군요. 자, 과연 하위 20% 사실상의 컷오프 기준을 통보받은 의원이 누구인지 몇몇은 아직 다 드러나지 않았지만 적어도 지금 드러난 김영주 4선 국회 부의장 의원과 박용진 의원은 비명 중에 비명인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박용진 의원은 최근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성비위 인사를 왜 공천하려 하느냐라며 한동훈이면 즉각 조치했다. 이재명도 조치 취해야 한다라는 쓴소리를 계속 해왔던 인물입니다. 민주당을 탈당한 김효은 대변인님, 김영주 부의장 그리고 박용진 의원이 의정활동을 못한 하위 의원으로 통보받았고 그 가운데 박용진 의원은 하위 10%에 지금 통보가 됐습니다. 둘의 공통점은 비명이고요. 뭐 이렇게 갈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막상 이 현실로 접하니까 굉장히 좀 충격적이고요. 예. 특히 오늘 아침에 저는 박용진 의원이 하위 10%에 들었다라는 지금 저도 이 속보를 보면서 굉장히 놀랍고 좀 충격적입니다. 제가 이럴 정도인데 박용진 의원이 저 통보를 받았을 때 얼마나 치욕적이었을까 그 심정을 충분히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강성 지지자들이 박용진 의원 사무실 근처에 가서 뭐 현수막 사진에 뭐 훼손하고 이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박용진 의원을 의정 활동을 보면 이제 유치원 3법으로 우리한테 각인되지만 그 이전부터요 삼성 등 재벌과 싸웠던 사람입니다. 국회의원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을 앞장서서 했습니다. 의정 활동 누구보다도 잘했고요. 그리고 당내 문제에 대해서도 사회에서 정의를 부르짖는 것과 똑같이 당내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웠습니다. 재작년에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에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을 때 유일하게 또 맞섰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박용진 의원은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정하는 그런 훌륭한 정치인인데 이번에 정봉주 전 의원을 자객으로 거기 보내서 예. 반드시 떨어뜨리겠다. 이제 그런 의도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어제 김영주 부의장도 이렇게 본인의 입장을 발표했겠지만 아마 오늘부터 계속 후속적인 이런 그 의원들의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공천 때 의뢰 일어나는 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재명 지도부와 주변 사람들은 말할 수 있겠죠. 정당한 평가라고 얘기하겠죠. 공천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누가 봐도 이게 공적인 공당에서 이뤄지는 일은 아닐 거라고 국민들은 보고 있고요. 그러면 과연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민주당이 무조건 예. 남아서 민주당을 살리는 것만이 진정한 민주당을 살리는 것이고 우리 정치를 바로잡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지금 그 안에 몸담고 있는 분들은 많은 고민을 하시겠지만 저는 민주당을 떠나면서 이것이 진정 민주당, 제가 오랫동안 몸담았던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만드는 것이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길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개인이 서로 간의 생각은 예. 다르겠지만 저는 이번의 사태에 대해서 민주당 안의 구성원들이 훨씬 좀 더 심각하게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박용진 의원이 마침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저희 취재 기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재심 요구가 받아들여질 것이냐라고 묻자 글쎄요 라고 얘기하며 그런 절차가 있는지도 몰랐다 라며 하지만 박용진이 꼴찌의 꼴찌다라고 평가를 내 스스로 공개한 건 매우 치욕스러운 일이지만 얼마나 바뀔지 모른다라며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반응을 냈습니다만 지금 민주당에서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국민들께 알리고 평가받기 위해서 이런 재심 절차를 한다. 굴하지 않겠다라며 일종의 지금 이 공관위와 지도부의 판단, 하위 10% 통보에 대한 일종의 이의 제기와 강한 비판을 제기한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기자들에게 내가 재심 신청한다고 결과가 바뀌겠느냐라고 되물었다라는 대목도 상당히 흥미로운데 자, 민주당에서 서재원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예. 김영주 의원과 박용진 의원은 국민들이 보기에 민주당이 보기에 의정 활동을 참 못해서 하위 10% 20%의 평가를 받은 건데 공정한 결과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억울한 면이 있겠지만 이것이 공천과는 저는 무관하다고 이제 100% 확신하는 것이죠. 의정 활동 하위 20% 통보를 받았는데 예. 공천과 무관하다. 그게 아니라 의정 활동과 기여 활동, 지역 활동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항목들이 12월 말에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공관위원장 오시기 전부터 평가되는 겁니다. 상대 평가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불만이 있을 수 있다 봅니다, 충분히. 그런데 저희는 국민의힘과 달리 하위 10%는 컷오프가 아닙니다. 저희는 20% 하시는 분은 저도 사실은 5년 동안 의정 활동이 아닌 방송 활동해서 인지도가 높지만 김영주 부위원장하고 제가 경선하면 60대 40 정도로 되잖아요. 그렇게 되더라도 20%면 김영주 부회장이 공천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찬 대표 때 저도 이걸 경험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해찬 대표 때도 조금 그렇지만 일부 의원들이 사실 이거는 원래는 4년 전에는 공개입니다, 공개. 그러나 이해찬 대표께서 공개를 하면 사실 이게 상대 평가라고 하지만 의정 활동이 모든 게 폄하되고 부정적이고 또 낙인 찍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비공개로 해서 그 당시에도 특정하게 누가 하위 20% 받은지 모르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좀 의례적으로 하위 20% 그리고 10% 친소관계 다 떠나서 저렇게 실명을 공개하고 한다라는 예. 게 조금 아쉬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것이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라든지 공관위원장 그리고 정봉주 예. 의원의 어떤 그건 아니다. 왜냐하면 정봉주 의원이 알겠습니다. 그 지역에 출마할 때 그 시기와 예. 그 평가는 그 전이기 때문에 그 사실관계와 좀 의견을 좀 구분할 필요는 있습니다. 서재원 부대변인께서는 이번 하위 20% 통보가 공천과도 무관하고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 논란과도 무관하고 정봉주 전 의원과도 무관하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김광삼 변호사님 동의하십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뭐가요? 아니 그런 얘기가 말도 안 돼요.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저는 봐요. 우리가 뭐 상식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박용진 의원이 하위 10%면 민주당 의원들 다 불출마 선언해야 돼요. 박용진 의원 정도가 저는 아까 하위 10% 얘기 듣고 내가 체감이 좀 안 됐어요. 그러다 김영주 의원 얘기만 했는데 박용진 의원이 하위 10%면 민주당은 대표부터 전부 다 이번에 불출마 선언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은 10% 통보 받더라도 공천과는 무관할 수 있다라는 말씀. 왜 공천과 무관해요? 한 10%면 감점이 얼마나 되는데요? 만약 정치 신인 들어오고 지금 뭐 정봉주 의원도 있지만 정봉주 의원은 뭐 신인이 아니기 때문에 플러스 점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다른 지역에서는요. 신입을 집어넣으면 친명이라고 하는 신입 집어넣으면 신입도 가산 점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사실은 10%에서 감점 20% 30% 돼버리면 아무리 지역구에서 인기가 있고 유권자들이 많이 지지를 한다 하더라도 경선에 이길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더군다나 중요한 건 또 하나 있죠. 지금 개딸이라는 강성 그 지지층이 완전 그 지역구마다 다 밀고 있잖아요. 그럼 권리당원이 이제 거기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실제로 하위 10% 20% 해당이 안 된다 하더라도요. 지금 50대 50대 하는 거 아닙니까? 권리당원하고 그다음에 여론. 그러면은 이 권리당원들이 뭉쳐가지고 자기들 단체 행동이기 때문에 사실은 웬만큼 지역구에서 튼튼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이걸 10% 20%로 딱 정량 평가해서 감점을 해버리면 이길 수 경선 들어가봤자 뻔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렇게 반발을 하는 거죠. 예. 아니 지금 김영주 의원이랄지 박용진 의원이 나 20% 10% 하위야. 근데 내가 경선 가서 이길 수 있어. 그럼 저렇게 반발하겠습니까? 이것은 짜고 치는 고수대별 생각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의원들 중에서 몇 명 있잖아요. 그 국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저 사람은 하위 10% 될 거야, 20% 될 거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김영주 의원이나 특히 박용진 의원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박용진 의원이 10% 하위로 됐고 만에 하나 예. 저 지역구에서 정봉주 의원에게 경선에서 패배를 하게 되면 아니면 공천을 못 받게 되면
이건 제가 볼 때는 이번 총선에서 예. 굉장한 역풍이 불 겁니다. 서지현 부대변인 말씀처럼 이 20% 10% 하위 평가와 통보가 공천과 그렇게 막 직결되지 않는다면 김영주 부의장은 왜 탈당한 거고 박용진 의원은 왜 이렇게 반발할까요? 저도 사실 방식은 뭐 충격이죠. 제 개인적으로도 워낙 또 잘 알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재명 당대표도 그 20%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상대평가기 때문에.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이재명 대표는 또 영선 5선이죠. 그런 또 대표의 특수성도 있는데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것은 저것이 곧 그 의정활동 평가 자체가 어떤 공천이나 혹은 뭐 비명이라고 해서 그걸 의도적으로 점수가 낮아진다는 것은 그건 시스템이 아니고 공당에 대해서 존재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저는 이게 이 부분도 사실 주체가 누구냐면 이게 당직자거든요. 당직자도 준공무원입니다. 준공무원. 이해찬 대표체도 저도 경험했고 지금 또 똑같습니다. 당직자들이 주도해가지고 이것을 만들고 하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들이 의뢰 위치에 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뭐 의정활동은 뭐 건건히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다 묻는 것이지 이것을 무슨 누구의 특정인을 위해서 그리고 특정인에 대한 어떤 이해관계에 대해서 점수를 인위적으로 한다면은 어떤 당의 존재가 필요 없는 것이죠, 사실. 예, 특정인을 염두에 두지는 않았다라고 주장하시지만 박용진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당 내에서 불편한 관계였던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지난 대선 경선 라이벌일 때는 이 대표가 박용진 의원에게 쳐다보지 않고 악수라는 이른바 노룩 악수가 논란이 된 바도 있었고요. 그때부터 박용진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해서 상당한 비판을 해왔습니다. 글쎄요, 이 10% 하위 그리고 김영주 의원의 하위 20% 통보 앞으로도 좀 뜨거운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어제는 김영주 의원이 내가 하위 20% 통보받았다라고 이른바 커밍아웃을 했고 지금 돌직구 생방 도중에 박용진 의원이 나는 꼴찌 중에 꼴찌 10% 통보를 받았다. 그러면 이게 불공정하다라고 지금 이 두 분은 반발하고 있고 앞으로 하위 20%를 통보받았던 의원들의 반발이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박성희 차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어진다고 봐야죠. 이제야 통보되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생길까-봐 계속 뒤로 미뤘다 이제 통보가 되는 건데 이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요, 어떤 평가도 또 어떤 논리도 저는 상식을 뛰어넘긴 참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저 두 의원에 대한 국민들의 상식적인 눈높이하고 당의 평가가 지금 워낙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전에 제가 당의 문제와 의원 개개인의 문제가 얽혀 있다고 말씀 좀 드렸어요. 당의 문제에 관해서 가장 지금 심각한 게 뭐냐면 불투명하다는 거잖아요. 예. 밀실에서 공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구체적인 신뢰로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오죽하면은 민주당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동교동계 좌장들, 권노갑, 정대철, 강창 이런 분들이 지난주에 발표를 했잖아요. 이게 지금 경기도 팀이 여론조사한다는 그런 이상한 소문이 있다. 이거 누가 믿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저는 원인은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재명 대표가 개인적인 생각을 너무 강하게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요. 저는 그 얘기가 굉장히 좀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선거가 끝난 다음에 올 하반기 8월, 9월쯤에 있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자리를 유지하고 그걸 근거로 대통령 선거 가는 과정에서 방해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일단 제끼고 가자. 그런 불편한 요인들은 우선 제껴놓고 내 사람 중심으로 가자고 하는 욕심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게 국민 눈앞에 더 보이는 거고 예. 해당 의원들에게는 그것이 더 동의할 수 없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김영주 의원은 민주당이 잘 되길 바라지만 이재명은 안 지키겠다라며 지금의 당이 이재명이 당이 됐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조금 전 박용진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하위 10% 통보받은 박용진 의원의 조금 전 기자회견 영상 저희가 빠르게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사심이 아니라 상식이 승리하는 길을 걷겠습니다. 저는 어제 박용진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에서 하위 10%에 포함되었음을 통보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떤 부당함과 불의에도 굽히지 않겠습니다. 김용훈 대변인, 조금 전 이 박용진 의원의 기자회견 보셨습니다. 부당함과 불의에도 굽히지 않겠다라고 굉장히 치욕적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강성 지지자,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개딸 지지자들이 박용진 의원의 강북 지역 사무실 앞에서 조롱을 하기도 하고 사진 등을 훼손하기도 하고 집중 타깃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은 지금 기자회견 하면서도 굉장히 의연합니다. 굴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박용진이란 정치인이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간 밖에서
그런 정치 운동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민주당에 입당해서 의정 활동을 하면서도 항상 소신껏 했고요. 그리고 박용진 의원은 굉장히 대화와 타협이 잘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의정 활동을 누구보다도 잘 했는데 이런 박용진 의원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정말 해도 너무한다. 해도 너무하다.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묻겠죠. 그럼 다른 의원들은요? 다른 의원들은 그러면 성적표를 우리 국민들한테 공개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게 밖으로 공개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평가를 했는지 알 수가 없고요. 시스템이라고는 합니다. 물론 그 외형적인 시스템이 있겠죠. 그리고 그거를 당직자들이 실무를 하겠죠. 그렇지만 이게 정치적 결정에 의해서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그렇습니다. 정당은 항상 공적인 일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공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당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국고보조금을 주는 거고요. 선거에서 이 투표를 통해서 국가의 이의를 맡기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런 논란이 일어난다. 그리고 이 논란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진행이 될 거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가겠죠. 그러면 민주당은 이거에 대해서 침묵하고 지금 4월 10일에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심판의 결과는 저는 자명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담입니다만 박용진 의원의 서울 강북에서의 지난 선거 결과 득표율은 64.45%를 얻었고요. 이재명 대표가 개항에서 얻은 득표율은 55.24%였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득표율보다 박용진 의원의 득표율이 약 10%포인트가량 많았습니다. 하위 10%가 통보됐군요. 계속 논란 이어질 것 같고요. 발생하는 관련된 속보 저희 돌직구쇼에서 가장 발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